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내면아이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울증이나 조울증, 분노조절장애, 또 복합 PTSD, 그런 심리적인 문제나 부부간의 불화, 부모 자녀 간의 갈등, 그런 문제로 심리치료를 받아본 분들 중엔 내면아이 치료를 경험해본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료라고도 하죠. 인간의 내면에는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한 미성숙한 자아가 머물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상담 기법이죠. 그래서 아주 많은 심리상담센터와 최면센터에서 내면아이 치료를 상담 도구로 사용하고 있고요. 오로지 내면아이 치료만 하는 전문센터도 있어요. 내면아이 치료의 기본 개념은 어린 시절 가정에서의 부정적인 기억이 불안한 정서를 만들고 왜곡된 사고와 행동을 불러온다라고 접근하고 있죠. 그래서 어린 시절의 기억에 남겨진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소하려고 시도합니다. 그 과정에서 또 펑펑 울기도 하고 분노를 토해내면서 뭔가 억눌렸던 감정이 정화되는 듯한 느낌을 가지기도 하죠. 어릴 때 가정 환경이 정말 불우했던 사람들은 그때 얻은 상처 때문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생겼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면아이 치료의 문제가 뭐냐면요. 어릴 때 온전하고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서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냐는 거죠. 내면아이 치료사들은 그런 식으로 뚜렷한 상처 없이 내면의 불안한 자아를 가진 분들에게 그 내면의 두려운 감정을 그저 온전히 받아들이라고 알려주죠.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그 아이가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온전히 수용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더 편안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것에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날 고통스럽게 하는 아이를 평생 안고 살라는 거냐라는 거죠. 그래도 그 가르침에 따라 그 두려운 마음마저 내 자아의 일부라면서 온전히 받아들이고 스스로 다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내면의 아이는 어느 순간 또 겁을 먹고 두려움에 가득 차서 날 힘들게 하죠. 이처럼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요, 어릴 적 상처가 많았던 사람에게도 존재하지만 이상하게도 상처 없이 아주 따뜻한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의 내면에도 존재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내면아이 치료를 받는 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핵심 감정이 있어요. 그건 바로 버림받을 것 같은 원초적 분리불안, 혹은 따돌림 당할 것 같은 소외감, 그리고 모두가 날 싫어할 것 같은 불안감입니다. 이렇게 잔뜩 겁에 질린 어린아이처럼 원초적 두려움을 특정 상황마다 강하게 표출합니다. 그래서 내면아이 치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부모에게 학대받은 경험, 형제들 사이에서 차별당한 경험, 혹은 성추행 경험 등을 다루게 되는데 그 순간에 당사자들은 분명 그 상처가 원인이라고 연결짓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과거의 어린 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수십 회 이상 반복하고 자기 혼자서도 치유를 시도합니다. 그런데도 어느 순간 외부에서 자극을 받게 되면 어김없이 그 두려움은 그동안의 치료가 무색하게끔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오죠. 제게 상담받으러 왔던 분들 중에는 오랜 내면아이 치료 경험을 가진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그분들은 대체로 청소년 시기 이전부터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 불안장애 같은 심리적 문제를 경험한 분들이고요. 개 중에는 치료를 받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가 안 되다 보니까 자기가 심리 상담을 전공하거나 상담 관련 자격증을 따면서 자기 스스로 전문가가 된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마음 공부를 많이 하면 아무래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지라면서 인생을 바쳐 피나는 노력을 해온 거죠. 그렇게 마음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내면의 두려운 감정을 다스려 보려 해도 잘 되지 않는다고 해요. 수십 회 이상의 내면 아이 치료를 받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전공까지 하면서 마음 공부를 하는데도 왜 이렇게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항상 불안한 상태로 머물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인간의 심리 문제도 양자역학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양자역학은 물질의 최소 단위인 이 원자의 에너지 활동을 연구하는 과학이고요. 인간도 원자로 되어 있는 에너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리 문제도 결국 원자들로 이루어진 인간의 에너지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원자가 가진 입자와 파동의 동시성을 설명드려야겠는데요. 원자는 관측 주체가 있을 땐 입자 상태에 있고요. 또 관측 주체가 없을 땐 파동 상태에 있습니다.
주변에서 자기를 향하는 자극이 있냐 없냐에 따라 상태를 스스로 결정짓고 즉각 변하는 거죠. 즉 파동 상태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무의 상태가 아니라 파동 상태를 유지할지 또 입자 상태로 변화할지 자기 상태를 결정지을 의식적 에너지가 항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비가 온 다음에 자동차 본넷에 물방울이 맺힙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동차라고 해도 광택을 내서 미끌미끌한 본넷 위의 물방울 모양과 또 때가 많이 껴서 거칠거칠한 본넷 위의 물방울 모양이 서로 다릅니다. 전자의 물방울은 동글동글한 모양을 띠고 후자의 물방울은 넓게 퍼진 모양을 띱니다. 같은 성분의 물방울인데 왜 서로 다른 상태에 있을까요? 광택을 낸 본넷은 미끄럽기 때문에 이 물방울이 흘러내릴 위험을 스스로 감지하고 동글동글하게 뭉치는 상태를 선택을 합니다. 거칠은 본넷은 미끄러질 위험이 적다 보니 뭉칠 필요가 없어서 넓게 퍼진 상태를 선택하죠. 물방울도 마치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처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건 바로 물방울을 구성하는 원자에 애초부터 자기 상태를 스스로 결정하는 의식적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물방울이든 인간이든 간에 원자로 구성된 정상적인 에너지체들은 자기 상태를 자기 의지로 결정짓고 즉각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외부의 자극에 어느 정도 영향은 받지만 위험을 줄 만한 자극이 아닐 때는 대체로 평정심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면 아이 치료를 받는 분들은 어떤 특정 외부 자극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평정심을 유지하고 싶은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상황이 두려워지고 또 그 상황을 피하려는 선택으로 자꾸 움직이죠. 그건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스스로 상태를 결정짓는 에너지체가 하나가 아닌 둘 이상이라서 그럴 겁니다. 당신이 지금껏 자아의 일부라고 껴안고 살던 그 내면 아이가 어쩌면 당신과는 별개의 에너지 주체일 수 있다는 거죠. 당신 안에서 좀 채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그 내면 아이는 대체 어디서 온 아이일까요? 여러 상담 사례 중에 이 주제와 연관된 일부 사례를 각색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두 아이의 엄마이자 교육 관련 전문가였습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우울증도 심했고 직장 생활 중엔 공황장애와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A씨는 어릴 때부터 자기 스스로 실망스러운 존재라는 자격지심이 강했다고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난 누가 봐도 이상해 보여. 나 같은 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라며 항상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외면당할 것 같은 불안감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자기를 부족한 사람으로 보는 게 두려워서 공부도 항상 1등만 하려 했고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명문대를 갔습니다. 그녀는 힘들어도 괜찮은 척하면서 누구에게 도움도 청하지 않고 항상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A씨는 1등을 해도 자기에게 만족하지 못했고 항상 남들의 평가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10년 이상 마음수련 명상센터를 다녔고 오랜 내면 아이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A씨는 내면 아이 치료를 받으면서 마음속에 자리한 그 두려움이 자신은 부모님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업 실패 후 날마다 술에 의존하던 아버지와 생계를 위해 밤늦게까지 직장을 다녔던 어머니 때문에 부모의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 보니 모두에게 외면당할 것 같은 두려운 내면 아이가 형성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치유하기 위해 수십 회 이상의 내면 아이 치료를 받았고 마음수련 명상센터도 10년 이상 다녔던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불안한 마음은 여전했고요. 자기 스스로 교육 관련 전문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교육 관련 분야를 더 깊이 공부하면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관련 석사와 박사학위까지 취득했어요. 그런데도 열등감과 자격지심으로 가득한 내면의 그 아이는 그대로 머물면서 A씨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B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30대 여성이었으며 직업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심리상담 전문가였습니다. B씨는 남자친구가 회사에서 해외로 발령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남친과 만남도 불가능하고 연락이 그전보다 뜸해지면서 B씨는 극심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까지 느꼈고 항불안제까지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자기를 너그럽게 품어주던 사람이 곁에 없으니까 죽음이 다가올 것처럼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할 거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살았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예쁘게 보지 않을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저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질 것 같았죠. 그래서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애써 착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좋아해줄 누군가를 항상 갈망하고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너그러운 아빠 같은 남자친구들만 골라서 사귀었습니다. 하지만 남친과 이별을 겪을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고 온몸이 산산이 부서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자살 충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B씨는 자신의 이런 문제를 스스로 다스리고 싶었고 자기와 비슷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심리 상담을 공부하고 상담사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를 스스로 치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좋아하던 사람과 이별을 하거나 멀어지게 되면 많이 성장한 줄 알았던 내면의 아이는 또다시 겁에 질린 아기가 돼버리는 걸 느꼈습니다. B씨는 모두가 자기를 싫어할 거라며 두려워하는 그 내면의 아이가 엄마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믿었습니다. B씨의 엄마는 다소 엄격한 성격이었는데요. 그녀를 때린 적은 없지만 칭찬에 매우 인색했다고 합니다. B씨는 자기 내면의 상처받은 아이가 부모에게 칭찬받지 못한 어린 시절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와 이별하는 상황이나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마다 항상 내면의 그 아이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내면에 너무나 약한 아이가 있다면서 언제까지 이 아이를 내가 보호해주고 달래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최면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A씨와 B씨 모두 그녀들의 어머니가 낙태한 영혼이 빙의된 상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A씨의 경우에 그녀의 어머니는 A씨가 대여섯 살 때쯤 둘째를 가졌습니다. 둘째 임신에 기뻐한 것도 잠시 태아가 자궁의 임신 상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실망스러워했고 자궁이 아닌 나팔관에 있던 태아를 낙태시켰습니다. 그렇게 낙태된 태아의 영혼은 자기 실수로 모두를 실망시켰다는 아픈 기억을 품고 먼저 태어난 자녀인 A씨에게 빙의되었습니다. 그 후 A씨는 자궁의 임신으로 낙태된 동생 태아령이 빙의된 상태로 살면서 자기는 누가 봐도 실망스러운 존재라는 열등감을 느끼며 살았던 겁니다. B씨의 경우엔 전문직 커리어 우먼이던 어머니가 B씨를 출산한 후 1년간의 육아휴직을 보내고 복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직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어머니는 둘째를 덜컥 임신하였습니다. 일 욕심이 강했던 어머니에겐 임신이 전혀 기쁘지 않았고 뱃속의 아이가 거추장스러웠습니다. 복직을 강력하게 원했던 어머니는 남편을 설득시켜 둘째를 낙태시켰습니다. 귀찮은 짐덩어리처럼 버림받고 낙태당한 그 동생의 영혼이 B씨에게 빙의되면서 그녀는 어릴 때부터 자기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자격지심을 강하게 느끼며 살았던 겁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료를 수십 번 이상 반복하고 혼자서 날마다 치유하는 연습을 해도 그 두려워하는 아이는 불쑥불쑥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겐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본능적인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피딱지가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아물게 됩니다. 아팠던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흐릿해지죠. 참혹한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도 수십 년이 지나면 전쟁의 기억에서 벗어나서 평화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어릴 때 가정에서 학대를 많이 당했던 사람들도 그 부모에게서 독립해서 성인이 되고 나이를 먹으면 어릴 적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냥 다 지나간 옛날 얘기라면서 덤덤하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건 인간이 가진 자연 치유력 때문인 거죠. 그런데 위에 소개한 A씨나 B씨처럼 30, 40대가 지난 나이에도 상처를 치유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는데도 과거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자, 인간의 자연 치유력은요, 시간의 경과와 또 공간의 분리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즉, 일정한 시간이 주어져야 하고요. 또 상처 입었던 공간에서 분리되어 벗어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아픈 기억은 공간적으로 분리된 채 시간이 경과하면 어느 정도 아물게 되죠. 그런데요, 시간의 경과와 공간의 분리를 말씀드렸는데 만약 평생의 시간 동안 한 공간에서 오로지 상처만 받으면서 살다가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 치유가 가능할까요? 평생의 시간이 그리고 평생 머물던 공간이 상처로만 가득한 채 시간이 멈춰버린 존재가 있습니다. 그건 낙태당하는 태아입니다. 그 아이들은 짧은 평생의 시간 동안 그 공간에서 모두에게 버림받은 상처와 아픈 기억만 남긴 채 죽게 되죠.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당해서 열등감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그의 시간은 영원히 멈춰버립니다. 모두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어 그 영혼은 아픈 기억과 상처가 그대로 담긴 에너지로 보존되죠. 그리고 원래 사람의 몸속에 머물고자 했던 에너지 성질 그대로 다른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거의 90% 이상은 엄마의 다른 자녀에게 들어가서 병리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별개의 에너지 주체이자 인격체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버림받고 차별받은 기억으로 시간이 멈춰 있기 때문에 뱃속 기억을 자극하는 유사 상황마다 두려움을 발산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야단을 맞거나 선생님에게 지적을 당하거나 친구와 소원해지거나 연인과 이별하는 그런 상황에서 더 쉽게 상처받고 멘탈이 무너지면서 극심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까지 불러일으킵니다. 몸의 주인은 빙의된 낙태령의 감정이 자기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함께 동요될 수밖에 없고요. 그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적 행동 혹은 회피적인 행동을 선택하기 때문에 삶이 자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아주 오랜 동안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치유하려고 갖은 노력을 했는데도 뚜렷한 변화가 없다면 그 아이는 당신의 내면 아이가 아닐 겁니다. 당신이 어릴 적 가족의 방치와 학대로 만들어진 상처받은 당신의 자아도 어쩌면 아닐 겁니다. 그 아이는 뱃속에서 죽임을 당한 그 상처들로 시간이 멈춰버린 낙태된 태아의 영혼일 겁니다. 그 아이는 당신의 부모에게 낙태당하고 버려진 존재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혹은 당신이 낙태했던 아이, 아니면 당신의 조부모가 낙태했던 아이의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 아이가 아니라면 더는 온전히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아이와 분리되어 순수 당신의 에너지로 건강한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